자, 여기 뒷부분 질문하고 2차 함수 질문하고 그 다음 교재로 넘어갈게요. 자, 보자. 자, 맨 끝까지 질문이요. 37번까지. 10개 남은 거. 이거 그리고 다시 풀라는 것들 다시 좀 풀 거야. 문제 똑같이 나오는 거야. 좀 이따 있어서. 자, 불러보실래요? 이거 자기가 안 푼 거라도 꼭 질문하세요. 28번부터 37번까지. 조금 헷갈리면 말해야 돼. 35번. 그 다음 37번은 다 맞췄어요. 37번. 이거 하는 방법 알겠어? 두 번에 합하고 두 번에 고. 이거 작년에 효명은 나왔었고, 이충은 안 나왔었고, 송탄도 나왔었던 것 같거든. 비슷한 거 잘못 본 거. 이거 서술형으로 효명해서 나와가지고 기억이 잘 나고요. 자, 35번 또. 30, 31, 33. 이렇게. 자, 32번도 기억나죠?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서 시작되는 거. 그거 계속 알고 있어줘야 돼. 그거 절대 빠져나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하고 그 다음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1차 부등식까지 완성해 볼 거야. 알겠지? 쭉 진도 나갈 거여서 숙제를 좀 탄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계약하면 3시부터 5시 이때 학교 빨리 끝나는 사람들은 송탄은 한 3시 반에 끝나는 날 있거든? 그때 좀 일찍 와야 돼. 모르는 거 많은 주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시험 대비 되면서 힘들면은 그렇게 와야 돼. 원래 좀 많이 하고 그렇게요. 자, 30번부터 가자. 30번부터. x에 대한 두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루트 x제곱 써있고요. 이 값이 절대값 x 빼기 1 옆에 더하기 3 요거랑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얘 근이 서로 같대. 근이 같대. 그냥 거기까지 써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실 때 얘 루트의 제곱 있지? 루트의 제곱. 루트 제곱 뭐랑 똑같게?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x. 요걸로 우리가 바꿔주고 식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값이니까 여기 빵으로 만드는 값이 0이고요. 여기 빵으로 만드는 값이 1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범위를 하나씩 끊는 게 아니라 0과 1로 잘라주기로 해서. 기억나지?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쓸 때 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 범위 써야 되는데 이유 자체는 저번에 설명했었어요. 수직선이 x에 대한 수직선이 있는데 0으로 한 번 자르고 1로 한 번 더 자른 거야. 그래서 요 왼쪽 범위, 중간 범위, 오른쪽 범위 이렇게 나왔는데 크다랑 같다를 같이 붙여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알겠어? 이렇게 세 개로 저 기준선으로 자르는 거야. 저거 하나씩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어차피 시험 때 못 풀어. 근데 올해 학년이잖아. 그래서 저렇게 해줘야 돼. 알겠지? 이거 저번에 말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선 자르는 거야. 근데 크거나 같다. 큰 거랑 같다를 같이 붙여야지 절대값이 같은 범위 처리가 되는 거야. 반드시. 절대값은. 그러고 혹시나 문제에서 요거 써놔줄래? x 빼기 1이 아니라 1 빼기 x로 써있을 때 얘로 하시면 혼자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걸 항상 x 빼기 1의 절대값으로 꼭 바꿔줘야 돼. 그래야지 처리가 항상 쉬워져. 앞에가 x가 되게끔 바꿔줘. 왜 서로 같아? 절대값 마이너스 2랑요. 절대값 2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관계는 없애줘도 항상 같은 거야, 절대값은. 그래서 마이너스를 버려준 거예요. 저 처리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혼자 안 헷갈리고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범위에 대해서는 얘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x. 그 다음 여기
0보다 작은 값 할 때 우리가 여기에다 마이너스 100같이 확 작은 거 넣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x 된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10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더하기 3. 왼쪽으로 다 이항할게요. x제곱이고요. 얘랑 얘가 지워지니까 x제곱은 4다.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요. 그래서 x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2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범위 확인하시면서. 현주 알아들었어? 봐봐. 우리가 절대값 x 요거 할 때 x가 0보다 작다 범위야. 그러면 요거 x에다가 마이너스 100처럼 확 작은 숫자 있잖아. 음수. 넣어보면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끼고 나와지는 거야.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옆에 절대값 x 빼기 1도 있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넣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띄워준 거여서. 이거 연산할 때 헷갈리시는 분 마이너스 꼭 괄호 치고 이렇게 해줘. 저 숫자 자체에다가 마이너스 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로 이렇게 써줘. 요 줄에 헷갈리시는 분 마이너스 치고 x 빼기 1. 요거 때문에 연산 잘 틀리니까. 저거. 그러고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예비 소집 하나요? 송탄을? 했나요? 아직 안 했어? 언제? 내일 하는 거 같아. 내일 혹시 그 시험 일자 나오면 알려줄래? 그래야지 시험 대비 언제부터 할지 진도 언제까지 나갈지 정하거든. 근데 경우의 수까지 하고 시험 대비 하는 게 제일 좋거든. 행렬은 처음에도 그냥 해. 덧셈 뺄셈이어서 곱셈이랑 거기는 그냥 금방 되는데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다 하고 시험 대비하면 좋겠어서 일단 기간 보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지.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숫자 사이에 있는 값 정도로 해야지 않을까요? 자기가 2분의 1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x제곱은 그대로 쓰고 어디? 절대값 x 여기 있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양수니까 더하기 x. 그 다음 그 옆에는 2분의 1을 똑같이 넣어주면 음수값 되죠? 음수지. 그래서 음수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붙여준 거야. 그 다음 옆에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왼쪽으로 다 이항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4는 값이 0이 된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이야. 근의 공식 x는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니까 플러스 16 되죠. 그래서 값이 2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된다. 이렇게로 우리가 값을 찾아놓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x값이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근이 될 수 있다고. 저 범위 깔고 자 봐봐.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식이 얘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때 나온 x값이 반드시 이 범위에 들어가야지만 근처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 요 범위 갖고 식을 쓴 거야 아예. 그래서 제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어림도 없죠. 양수도 아니고 음수야.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얘만 잘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숫자 할 때 헷갈리시는 분들 꼭 이렇게 하는 거야. 루트 5 근처에 루트 씌우고 제곱수 적어. 이렇게. 그럼 얘 숫자는 2고요. 얘는 3이죠. 근데 문제에서 빼기 1 걸려있지. 그럼 요거 전체에다 빼기 1 다 빼주는 거야. 그럼 다 같이 1씩 뺀 거니까 부등호 유지야. 그게 부등식 성질. 그래서 값이 얘는 루트 5 빼기 1은 값이 1에서부터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얘 1보다 큰 숫자지? 근데 x값이 0하고 1 사이래. 안 된다. 지워.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얘 다 안 돼. 이렇게. 여기까지 천천히 기입해주세요. 먼저. 요거 하는 거 중요해요. 이거 생각보다 근 잘 틀린다. 저기서. 절대값 문제 하나 풀릴게요.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거는. 그래서 절대값 문제 처리법 맨날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는 x 확 큰 거에 이렇게 사이 있는 것만 숫자가 되게 좁으니까 2분의 1처럼 분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거 확 큰 거에 그럼 다 양수 되는 거지. 그래서 양수로만 실수했으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x 요 값은 x 빼기 1 더하기 3 지워 2. 그래서 x제곱 값은 값이 2가 된다. x는요 루트 2 또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2인데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음수 안 되고 얘 루트 2는 1보다 큰 거 맞지? 저것만 근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근은 마이너스 2 또는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따가 우리가 저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근이 서로 같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저 방정식은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요 식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랑 루트 2가 각각 근인 거야. 여기서 근 처리하시면 돼요. 대입해주면 되겠지. 대입해준다. 대입 4.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값이 0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2. 요 값은요. 이거 근과계수 하자. 미안해. 여기 a 값이 계수죠. a랑 b만 찾으래지 문제에서 이 a 빼기 b 찾으래. 그래서 우리가 근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근과계수로 계수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 값은 둘이 합치시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그 다음 b 값은요. 우리가 둘이 근과계수 곱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해서 합과 곱을 이용해준다. 합과 곱. 이렇게 계수. 자, 이거 근과계수 아직 헷갈릴 수 있는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처리예요. 얘랑 일치해. 근데 고등 방식으로 근과계수 돌려준 거야. 요걸로 전개하는 거는 중3 내용이야. 요따 하나 넣고 근 하나 더 넣어서 처리하던 게 중3 거. 근데 그거 근과계수로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옆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0이다. 그래서 여기 합값하고요. 얘가 관계성이 마이너스 관계인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그 다음 곱관계랑 여기 이걸로 우리가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따가 우리가 2배 하시고 마이너스 b 걸어달래. 그럼 얘 a 값은 2 빼기 루트 2고요. 요따 2배 하시니까 4 빼기 2 루트 2고 그 다음 여기서 얘랑 연산하니까 4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앞에 처리가 중요하고 뒤에 거 근과계수 쓰든 이렇게 식작성 하시든 전혀 문제 없어. 근데 근과계수 해야지 고1 거 확장성이 좀 있다. 문제가 좀 풀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저쪽으로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31번 a제곱 빼기 9 요거에 x제곱 써 있고요. 그 다음 옆에 a 더하기 3 써 있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이래. 10보다 작은 a 10보다 작은 a 값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근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 써 있으니까 걷다 줄 쳐야 되고요. 2차 방정식이면은 2차 함계수가 날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 써 있는 게 뭐냐? a제곱 마이너스 9값이 2차 함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시작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a 빼기 3하고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 값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a 값은 3도 안 되고 그 다음 a 값이 마이너스 3도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잡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차 함계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나눌 수가 있어요. 0인 걸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이제 분모가 a 빼기 3과 a 플러스 3 그 다음 분자값 a 플러스 3 약분이 되죠. 약분. 이 값은 a 빼기 3분의 1인 건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대. 그럼 이제 x값 풀기 위해서 x제곱은 요 숫자다 라고 써 있으니까 x는 루트
a 빼기 3분의 1이고요. 또는 루트 a 빼기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밖에 붙여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붙여줘. 아, 그런데 얘네가 무슨 숫자래? 실근이래. 실근.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때야 돼? 실수려면. 실수. 루트 안에 음수되면 무슨 수야? 허수지. 그래서 루트 안에가 a 빼기 3분의 1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우리가 실수가 되는 범위인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서로 다른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0 값이 돼버리면 얘랑 얘가 똑같이 0이 되니까 우리가 그 값이 서로 다르지 않고 중근 처리되지. 그래서 이거 같다를 지워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a 빼기 3분의 1 값은 0보다 크다. 여기 안에 들어가지는 a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최종 처리는요. a 자연수래지. a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래. 자연수. 그럼 우리 여기 분자값이 양수잖아. 그럼 분모값 음수되면 돼야 안 돼. 그럼 양수 깨지잖아. 양수랑 양수 나눠야죠. 그래서 얘가 분모값이 양수여야 된다. 따라서 a 빼기 3이 양수값이다. a는 3보다 크다. 그럼 a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처리는 여기 좀 지울게요. 3보다 크고 a 값이 10보다 작다. 요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4, 5, 6, 7, 8, 9 이렇게 세는 것도 있는데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 알려줬지. 계속 알려줬죠? 이거 정수 개수 예서야 정수 개수 기억나? 정수 개수 1에서 x가 10 미만 이렇게 써 있어. 얘가 기본이야. 기본. 얘가 기본이 같다가 한쪽에 붙어 있을 때야. 그럼 1, 2, 3, 4, 5, 6, 7, 8, 9 나오지. 이거. 그래서 10 빼기 1 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것만 빼주면 돼. 같다 하나 있을 때. 이거 이렇게 세야 돼. 학교 시험 문제면 손가락으로 세는 것보다 많이 나와. 보통. 한 27개 막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로 세야 돼. 반드시. 그럼 두 번째 우리가 1에서부터 x가 10 사이까지야. 초가 미만이야. 그럼 얘랑 얘 개수 차이 몇 개 나요? 한 개 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준 잡고요. 10 빼기 1에서 뒤에 하나 빼기 1을 더 달겠다. 이 하나 갖다 빼주는 거야. 그러고 1에서부터 x가 10 사이까지야. 그럼 10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세줘야지 우리가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현주야 이거 암기 하나 해줘야 돼. 갖다가 하나 달려있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숫자 빼주면 정수 개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하나 떼주고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기억해주세요. 10 빼기 3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개수 나온다. 아시겠어요? 저 정수개수 생각보다 답 낼 때 손가락으로 세면 안 세질 만한 거 나온다. 시험 때, 그리고 저걸로 세야 되는데, 손으로 세다가 자기가 하나 흘린다? 객관식 보기 있어요. 한두 개 흘려도.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숫자가. 4, 5, 6, 7, 8, 9 이러면서. 하나 잘못 세면 하나 틀리기 좋게 나와 있어. 갖다 하나 기억해 줘야 돼. 이것만 하나 기억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 하나만 기억하면 하나 떼준다, 하나 붙여준다. 이걸로만 세는 거야. 하나만 암기. 나 하나만 암기했었어. 옛날에 처음 배웠을 때부터.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33번 갈 거고요. 33번. 요 프린트랑 그 다음 2차 함수 연휴 때 숙제한 거 그거까지 먼저 끝낼게. 그러고 오늘 최대 최소랑 이쪽 내용 좀 봐줄게요. 쌤 B 해온 거. 자, x제곱 플러스 5x 빼기 5값은 0이다. 얘에 대해서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이때 베타 값 있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빼기 5가 돼 있고 옆에 알파 얘가 베타 제곱값 플러스 6베타 빼기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값은 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항상 똑같이 하는 거거든. 계산을 할 때 얘는 항이 한 개인데 항 한 개야. 얘 항 세 개나 있지. 맞아? 그럼 계산을 분수 계산이니까 통분할 건데 얘랑 얘를 통분하시면 항 3개랑 3개 곱하니까 분모가 9개야. 항 자체가. 맞아? 그래서 항개수를 줄이는 연산해야 돼. 이게 계속 이유야. 항개수를 줄이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너네가 풀 때 요 생각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맨날 풀 때 저것만 해요. 그럼 이때 항개수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데 요거 근이란 입장 있잖아. 그럼 근이라는 입장을 대입하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빼기 5는 값이 0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알파 제곱의 차수를 줄여주자. 라는 이 입장으로 우리가 얘를 줬다가 대입해 주는 거야. 알파 제곱 자리에. 대입. 대입하는 거야. 그럼 줬다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5알파 그 다음 옆에 플러스 5 플러스 6알파 빼기 5가 된다. 그러면 이제 차수가 낮춰지는 거야. 지울 거 지우고요. 지울 거 지워서 이 값은 값이 알파가 된다. 분모가 알파야. 이렇게 넣어준 거야. 대입해 준 거예요. 그럼 차수가 줄여져. 현주 이거 어제 복소수 한 거랑 똑같이 한 거야. 그 실수화한 다음에 내가 값 막 차수 맞춰가지고 줄였던 거. 3차, 4차 그거 줄여줬던 거. 그것처럼 처리한 거야.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가 분모가 알파고요. 그 다음 분자가 베타지. 옆에가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야.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얘가 되겠죠. 이 값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저 값을 뭘 통해서 구할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저거 두근 사이에 대한 곱과 두근 사이에 대한 2차 합 걸려 있지. 그럼 근과 다른 근 사이의 관계잖아. 맞지? 그러면 근과 근 사이의 관계를 어떤 걸로 이용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합값은요 마이너스 5다. 그 다음 알파 베타 곱값은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두 값을 연결을 잘 해줘라. 곱셈 공식 변형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분자값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얘가 되고요. 그 다음 분모값은 알파 베타 얘가 되니까 분모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분자값은 25 플러스 10 되니까 값이 5 되겠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7 됩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끝에 근과계수 곱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근과계수 처리만. 앞에가 중요하다. 한계수 줄이는 거. 이거 문제가 보통 어떻게 풀지 도입이 안 돼가지고 시작이 안 돼. 그것만. 도입만 잘 시키면 돼요. 뒤에 계산 그 부분은 본인이 집중 더 하셔서 고칠 수 있거든. 도입이 보통 잘 안 돼. 근데 도입되는데 뒤에 계산 때문에 틀리는 거는 고쳐질 수 있어. 문제 조금만 더 틀리면. 더 풀면. 틀리면이 아니라 더 풀면. 자, 그래가지고 도입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요 범위 문제를 잘 맞춰내면 되는 거야. 35번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이다.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근이래. 그 다음 우리가 근데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 자체가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이라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자 봐봐. 근과 계수가 조금 더 상위 버전인 게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 했던 중3 걸로 써볼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얘는요 x 빼기 알파 빼기 1, x 빼기 베타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식을 우리가 전개해가지고 작성해 달라는 거야. 원래는 중3 걸로만 풀려고 하면. 그럼 여기 전개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아? 맞잖아. 항이 3개니까. 그래서 얘가 좀
안 좋은 연산이 되고요. 하위 연산이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두근의 알파 베타니까 두근의 합값은 값이 마이너스 a가 된다. 두근의 곱값은 값이 b가 된다. 근데 얘네 두근은 두 번째 두근은요.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거든. 그 다음 얘네 곱값은요.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맞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건데,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를 얘네한테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요 값은 전개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된다. 그럼 이 값은 우리가 b 빼기 a 플러스 1 얘가 된다는 거야. 곱값은 b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요것도 혹시 헷갈리시면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 근인 방정식의 작성을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라고 한 줄만 더 써줘. 다른 문자로 써줘. 그러면 그때 두근의 합값이랑 똑같이 대응되는 자리가 c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두근의 합값. 맞잖아. 우리 이렇게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새로운 문자 갖고 작성해 놓은 거야. 그럼 저 1차 함계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두근의 합 맞잖아.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요? d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접근해 준다. 따라서 c값은요. a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없애줘야지. 이렇게. c값이 a 빼기 2. 그 다음 d값은 그냥 써있네. d는 b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넣어달라. 넣어주세요. 그럼 방정식 완성된 거야. 이렇게. 저렇게 뒤에 도구 하나 써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 저 부분 채워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답은 2번 되겠다. 2번. 이렇게. 저 형태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 1번부터 10번까지 가보자. 정리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2차 함수 다 질문할 건데 잠깐 기다릴게요. 한 30초만 더. 요거 프린트 연유 숙제였던 거. 1번부터 10번까지 2차 함수 있는 거 추가 프린트 줬던 거. 4번. 이거 답지 저번에 갈 때 줬지? 저번 줬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또 3번. 또 8번, 9번, 10번. 뭐 이 정도면 됐겠다. 3, 4, 8, 9, 10. 혹시 2번은 처리할 때 괜찮았어요? 2번? 2번 이거 저번에 했지? 오다 클리닉 할 때 최소값, 최대값 있는 거. 그것만 읽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현재 오늘 프린트 이거 하나 내가 더 줬지. 2차 함수 하는 거.
이거. 요거에서 3번부터 볼게요. 3번.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값이 3 사이 범위고요. 요게 정의됐는데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얘의 최대값과 그 다음 최소값 이렇게 써있어. 그럼 우리가 이 최대 최소 문제를 할 때 항상 확인해 줘야 되는 건 우리가 x값에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있죠? 지금 범위가 있으면은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해 줘야 되는 부분은 2차 함수는 축과 꼭지점이 특이하니까 축 판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축을 판단하면은 꼭지점까지 파악이 되잖아. 그래서 축을 판단해 주는 거야. 그럼 축을 우리가 나타내는 식을 뭐라 해? 그 완전제곱식, 표준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처리를 먼저 해준다. x제곱 더하기 4x 뒤에 더하기 4까지 달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밖으로 나가니까 플러스 7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완전제곱 더하기 7이 된다. 이렇게로 우리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다음 식에서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위로 불로. 근데 최대 최소 문제는 객관식 보기에서 몇 사분면 지나간다 라고 써있는 문제가 아니면은 정확한 개형을 그릴 필요가 없고 언제가 제일 높은지 낮은지만 구분하는 거니까 형태만 잡으면 돼서 내가 가짜로 축 잡아달라 했지. 그래서 가짜 축을 설정을 해주는 거야. X축, Y축 얘네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야. 그 다음 이때 여기에서 축을 표현해줘. x는 마이너스 2가 축이에요. x는 마이너스 2가 축. 그럼 저게 축인데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요. 요만큼 한 칸. 이 거리 재줘야 됐지? 그 다음 2에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는 5칸 떨어졌잖아. 5칸. 이렇게 된 거야. 그럼 2차 함수 조금만 더 그리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범위에 대해서는 그래프 모양이 요만큼 얘네가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때 누가 제일 높아? 요 꼭지점에서 가장 높잖아. 우리가 최대 최소 2차 함수 y의 최대 최소 물어보니까 높고 낮은만 비교하라는 거야. 제일 높은 지점, 그 다음 제일 낮은 지점 이렇게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지점은 이렇게 쓰자. 최대값은 어디? 꼭지점의 y좌표. 그 다음 최소값은 어떤 거? 저기 우리가 요값 몇이었어요? x값이 3이었죠? 그래서 3에 대한 y좌표야. 그래서 이렇게 쓰죠? f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3일 때 y좌표 f3 함수값. 자,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y좌표는 값이 7이 된다. 다음 f3는 졌다 3 넣으세요. 그럼 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돼서 더하기 7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8이 된다.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x값에 우리가 다시 y값의 최대 최소를 다 찾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 해달래? 둘이 더해달라. 더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1 되네. 이렇게요. (4번)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해서 잘 지우고 꽉 채워서 설명해야 돼서 설명 좀 쫙 다 할게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 숙제할 때 비슷한 문제들 쌤 B에서도 풀었잖아. 그거 꼭 확인하면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좀 더 좋아. 좀 더 좋아. 진짜로. 자, 4번 이거 지우고 할게요. 저도. 4번 1에서부터 x가 2 사이까지 범위에서 fx는요. 얘는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b 요거의 최소값이 4다.
그 다음 그때 정수래. 정수처럼 이렇게 A, B의 범위. 우리 숫자 범위가 써 있으면 확인을 조금 해줘야 돼. 유리수나 정수, 자연수 이렇게 써져 있다. 저 부분 원래 집중해서 보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답 처리할 때 정수라는 걸 사용해야지만 정답 처리가 돼. 반드시 범위가 써 있으면 이렇게 구하래요. 근데 A, B의 범위가 A가 음수, B도 음수 이렇게 써 있네. 자, 여기서 시작할 건데 내가 표시해 준 것만 다시 적어. 처음부터 먼저 풀어줄게요. 지금 이거는 축을 알아 몰라. 축이 숫자야 아니야. 맞지? 1차항 계수만 미지수니까 축 자체를 안 알려준 거야. 축이 미지수야. 그렇고요. 범위는 우리가 숫자 줬으니까 범위는 알려줬고요. 범위 알고 축을 몰라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문제는. 그럼 이거를 어쨌든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축 판단이 필요하니까 일단 축까지는 작성을 먼저 해줄 거야. 여기까지 a제곱 옆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야. 그럼 얘 식은요. x 빼기 a에 완전제곱 옆에 b 빼기 a제곱 된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이때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죠? 맞아? 이거 나 크게 그릴게. 이렇게요. 그럼 이때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다? 축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프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케이?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찾는 문제가 아니야. 높고 낮은만 하는 거예요. 가짜야. 그때 그럼 요 축은 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는 a가 축이 되는 거지. 얘가 축이야. 그래서 x는 a 요 자리가 축이다. 그때 1에서부터 2까지가 범위가 1과 2가 왼쪽에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왼쪽에만. 그 다음 1과 2가 축을 포함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 1과 2가 축의 오른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구분되는 거야.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참 왼쪽, 그 다음 축이 포함된 거, 오른쪽에서 축을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를 지금부터 적지 마세요. 문제에서는 주는 범위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풀면 되는데 원래 푸는 방식을 하나씩 다 풀어야 돼. 문제가 아직 쉬워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셋 다 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구분 잘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범위, 요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은 1과 2가 있고요. A가 여기 있지. 그러면 A는 1보다 큰 거 맞지? 근데 A는 2보다도 커야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큰 숫자보다 크다라고 걸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1보다 A가 오른쪽이고 2보다 A가 오른쪽이야. 그럼 얘가 걸리면 얘는 아닐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되면 얘 자동이야. 맞지? 그래서 이것만 적는 거야. 얘 적지 않고. 요거부터 구분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A가 2보다 클 때가 첫 번째 범위. 이때는 우리가 언제가 최소값이 돼? 여기야, 여기야. 얘죠? 제가 최소값이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f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시면 최소값이 이 자리야. 최소값이 뭐예요? 여기 가짜 y축 그리시고 낮은 값, 여기 주어진 이 함수 범위에서 낮은 값 요거예요. 그냥 표현만 다 해줄 거야. 두 번째 범위에선 축이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1과 2 사이에 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맞지? 그럼요. 얘는 최소값이 언제야? 요만큼 범위니까 꼭지점이 무조건 제일 낮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얘가 된다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요. 꼭지점의 y좌표. 얘가 최소값.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그러고요. A가 1보다 작죠? 그러고 2보다 작지? 아까 한 것처럼 한번 하는 거야. A가 1보다 작고 A가 2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얘가 됐을 때 A가 1보다 안 작을 수 있어. 그래서 둘 다 되려면 A가 1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개념이 연립부등식이야.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는 진도를 나가야지 너네 서술형 쓸 때 안 헷갈리고 잘 적어. 근데 지금은 이거 적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지금 축에 가까운 거 기준 잡아주시면 돼요. 왜? 여기 옆에 A가 있으면 안 되거든, 지금 세 번째 범위는. 그래서 축에 가까운 거, 이 숫자. 축에 가까운 거, 이 숫자. 그래서 가까운 걸로 기준 잡는다. 가까운 거. 축에 가까운 숫자로 작다 걸어달라고. 크다 걸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서술형 때문에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거 서술형 막 6점, 8점 이거짜리 나.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최소값이 언제냐? 지금 오른쪽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아요. 맞지? 그럼 이거는 그때 x값이 몇이야? 1인 거죠? 그래서 1일 때의 y좌표 읽어라. f1 얘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일단 문제 개요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세 번째 a, b, 0 이렇게 써있지. a는 무슨 수야? 음수야. 음수가 될 수 있는 범위밖에 안 돼요. 첫 번째가 2보다 크대. 안 되지. 양수야. 그래서 적지 말란 거야. 요거 구분만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요거 양수야. 안 된다. 그럼 얘는 가능한 거죠. 요때만 가능이야. 요때만 가능. 뭔 말인지 알겠어? a 값이 요때만 가능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a 값이 음수가 될 수 있는 여기에서 최소값 f1 값이래. 그럼 최소값은 1 대입하면 되겠죠? 저 식에. 그럼 1 빼기 2a 플러스 b. 이렇게 써줄게요. 1 빼기 2a 플러스 b. 다음 값이 최소값이 4가 된다 라고 써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문제에서 a값 범위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얘도 되는데 우리가 얘가 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음수라고 문제에 써있어. 그래서 이항하실 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값이 3이 된다. 이 상태고요. a도 음의 정수, b도 음의 정수라고 정수까지 써있어. 거기에 맞게 꽂으란 거야. 그럼 나는 정수니까 우리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려 하는데 a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 적으면 b 정수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은 안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찾아달라는 거야 지금. 안 되면 마이너스 3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값이 몇이야? 4 더하기 b는 3이다. 이 값은요 마이너스 1 얘가 된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둘 다 되는 거죠 숫자 배치가. 그래서 가능 이렇게 된 거야. a 값 마이너스 2 b 값 마이너스 1. 지금 적을 때 이것도 해놓고 안 된다로 판정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맨 끝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지우고 다음 문제 할게요. 정리해주세요. 이제 요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들이 처음 나왔던 게 절대값 문제거든.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요. 얘는 a 값을 미지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축이 미지수야. 그래서 a에 대한 수직선을 우리가 나타내면 첫 번째는 a가 2보다 크다라고 써있으니까 2보다 오른쪽이다. 이거는 중2?
중2 때 배웠어요. 1차 부등식.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큰 쪽 범위.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1에서부터 2 사이까지다. 1에서부터 2 사이까지다. 이렇게 범위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범위는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잘라놓은 거야. 근데 이때 이렇게만 자르잖아? 문제점이 뭐냐면 1과 2가 비어있어요. 1과 2가 빵꾸나 있어. 그럼 이 실수들 A를 표현을 덜 한 거야. 그래서 하나를 색칠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갖다를 내 맘대로 요따 붙이든 우리가 요따 붙이든 아니면 요따 붙이든 요따 붙이든 골라서 붙이면 돼. 빵꾸 뚫린 거 막아야 된다고. 저 숫자 빗나가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아래가 좋아. 요따 갖다 붙일래. 그러면 한 번만 붙여야 돼요. 반드시. 1을 중복시키면 안 돼. 그래서 둘 중 한 번, 그 다음 얘도 둘 중 한 번에다가 갖다. 난 얘는 얘가 마음에 들어. 갖다. 이렇게 쓸래. 이러면 돼요. 하나씩은 갖다 붙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실수 범위가 다 끊긴 거야. 그 절대값처럼. 절대값 갖다 한쪽에 붙어 있잖아. 근데 얘는 왜 다 뚫어놔? 요 값 1과 2를 그럼 4번, 5번에서 A가 1일 때, A가 2일 때 따로 적어야 돼. 안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왜 크거나가 따로 안 해요? 절대값 아니니까.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야. 절대값은 같은 식처리여서 크거나 같다 적었는데 얘는 같은 처리여서 그냥 위, 아래 다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거 같다를 나는 이 갖고만 설명 한 번만 더 해줄 거야. 우리가 A 값이 2랑 똑같다 라는 거가 왜 위에든 아래든 상관없냐면 지금 A 값이 2랑 똑같아졌어. 이렇게. 그럼요. 이때는 여기 값을 여기 제일 낮은 값 있죠? 요 자리값을 뭘로 볼 수 있냐? 요 자리값을 우리가 최소값으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이 최소값을 F2란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꼭지점의 Y좌표로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같다를 요따 적든 아래 적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거거든. 방법은. 저기까지가 2가 채워지면 구분을 안 해도 돼요. 꼭지점이든 F2든 똑같은 처리라고. 그래서 같다를 여기든 여기든 달아도 상관없다가 증명이고 본인들 적으실 때는 서술형은 같다를 한쪽에만 실어주면 돼. 문제 아예 없어. 같다 위에든 아래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이 같다 처리가 서술형에서 핵심 포인트야. 감점 요소에서. 하나 잘못 적을 때마다 저렇게 뚫어놓으면 2점 깎여요. 2점. 숫자 2개 비어서. 이렇게 답 맞추고 2점 깎여. 요거까지. 그 다음 할게요. 얘들아 8번은 풀지 마라. 8번은 뒤에 부정방정식 형태다. 이거 8번 둘게요. 8번은 여기 함수보다 다음 단원 문제네. 근데 풀 수는 있는데 관점 자체가 좋지 않아서 뒤에 가서 그 3, 4차 방정식 끝나고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9번, 10번 남았는데 7번과 9번, 10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을 했어. 7번 먼저 보세요. 7번은 x, y에 대한 관계성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x, y가 실수다밖에 없어. 그래서 7번에서 써줘야 될 건 7번이 x, y 자체가 각자야. 독립이라고. 각자. 나중에 확통하면 독립, 종속 다시 나와요. 각자란 거야. 각자. 각자. 그러니까 친구 2명이 있는데 한 친구가 100점 맞았다고 다른 친구가 100점 못 맞는 거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독립이에요. 근데 둘이 신기하게 둘이 합쳐서 무조건 190점이래. 190점.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이 합쳐서 190점이라고 하면 한 명이 80점 맞으면 한 명이 110점 맞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런 관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종속적이란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는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각자다 라고 하는 거
7번은 그래서 문제 조건이 xy가 실수다밖에 없어. xy가 실수래요. xy가 실수. 요걸로만 푸는 거야. 그럼 실수 알려줬으니까 뭐만 할 수 있냐? 실수의 제곱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로만 풀 수 있다는 거야. 7번 개요는 이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완전 제곱을 x 관점, y 관점으로 따로 찢어서 구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몇 번 푸니까 더 잘 보일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한 번만 7번 할게요. 그래서 금방 하니까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y제곱 플러스 4y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에다 더하기 1 걸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밖으로 연산 밖으로 나가야죠. 마이너스 3. 그 다음 요따가도 더하기 4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나가지겠지. 마이너스 4.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1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식은요. 얘는 어떻게 돼? 3 적고요. x 빼기 1에 완전 제곱 적고요. 옆에는 y 플러스 2에 완전 제곱 적고요. 마이너스 7 플러스 13 이 값은 플러스 6 된다. 이렇게요. 다음 값을 처리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 했어? 실수 제곱값은 범위가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숫자 3 달아놨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 3배 양변에 하는 거야. 안 바뀌죠? 그 다음 두 번째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둘을 더하시면 더했다, 더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 요따가 플러스 6 달고요. 옆에다 플러스 6 달면 얘는 최소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최소값을 저걸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실수 범위에 대한 관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다. 그 다음 실수 xy 써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y가 최소값. 저렇게 써있어. 지금 요걸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건데 옆에랑 달라요. 7번은 xy가 독립적이고요. 9번은 xy가 연결돼 있지. 식으로 연결돼 있어. xy가 연관됐다는 거야. xy가 연결됐다. 각자가 아니란 거야.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xy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문제를. 반드시. 따라서 우리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 골라야 돼. x는 y 빼기 3으로 연결할지 y는 x 더하기 3으로 연결할지 둘 중에 골라주는 거야. 근데 자, 봐봐. 요건 골라내는 방법이 뭐냐? x는 y 빼기 3 이렇게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할 거면 대입 횟수가 한 번이에요. 대입 한 번이야. 맞아? 근데 아래식을 고르면 대입이 한 번, 두 번이죠. 대입이 2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누가 좋아? 그치. 대입을 적게 하는 게 계산 자체가 유리한 거야. 아래 거 해도 정답 나와요. 근데 위에 걸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시험 때 시간 많이 모자라. 자, 그래서 요따 대입해준다. y 빼기 3의 완전 제곱. 요걸 고르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전개하면 y제곱 빼기 6y 플러스 9. 그 다음 옆에 y제곱 빼기 10y. 여기까지 되고 2y제곱 마이너스 16y. 옆에 플러스 9. 얘가 되고요. 2로 묶어주면 y제곱 빼기 8y까지 달리고 뒤에 어떻게 해요? 플러스 16 달아주고요. 괄호 닫고 그 다음 우리가 마이너스 16을 밖으로 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2. 그 다음 뒤에 더하기 9.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다음 값을 계산하시면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23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식은 2y 빼기 4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3이 되는데 얘를 처리하는 방식은 나랑 똑같이 해줘야 돼. 얘가 제일
기본이야. 자, 볼게요. 왼쪽에다 K라는 다른 문자 하나 써주는 거야. 다음 2차 식이 어떤 한 문자랑 같다. 그럼 그 K 값은 Y축 자리에 써있잖아. 좌변에. 그래서 여기다 K 써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X축 자리에 Y 써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X축에 Y 써주는 거야. 그냥 문자 관점이야. 그럼 요 2차에 대한 다음 꼭지점 자리에 잡아주면 얘 꼭지점은 4,-23이다. 문자만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때 K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언제예요? 마이너스 23일 때가 제일 작다. 이렇게요. K가 마이너스 2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23이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푸는 방법은 얘까지는 두 가지가 있거든. 아까 한 것처럼 y 빼기 4의 완전 제곱은 실수 제곱이잖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요따 2배 건다고 2배? 0에 2배 했어요. 그대로지. 근데 요따가 마이너스 23 달아줘.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그럼 우변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23보다 크거나 같다네. 최소값이 마이너스 23이다. 요렇게 실수 값일 때까지는 이걸로는 풀려. 근데 y값 범위가 나와 있잖아. 그럼 안 풀려서 아래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가 정석이야. 이거 요 문제 그냥 여기까진 풀려요. 얘는 가능. 근데 10번 보시면 10번이 위에 거 처리가 안 돼. 범위가 써 있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10번까지 하고 한번 쉬었다가 쌤 B 풀게요. 얘의 최대값은 이라 써 있어요. 지금 이거 풀 건데 얘도 XY가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 식은 분명. 맞지? XY가 연결이 잘 돼 있네. 그럼 대입할 건데 대입했을 때 계산 쉽게 하려 하면 앞에 일한 거 전개하는 것보다 그냥 전개 없이 그냥 완전 제곱식만 전개하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Y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Y는 1 빼기 X. 아무렇게나 계산하시면 중3 거랑 다르게 잘 안 풀려. 생각보다. 오래 걸려 일단. 자, 그래서 다음 식은 2x제곱 되고요. 그 다음 옆에 1 빼기 x 대입 넣어주면 1 빼기 x의 제곱 되고요. 그럼 다음 식은 3x제곱 되고 옆에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 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하게, 축 처리가 가능하게 바꿔내줘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되고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분의 1 얘가 되고요. 마이너스 9분의 1을 밖으로 뽑아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얘는 3x 빼기 3분의 1에 완전 제곱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은 잘 봐. 얘를 똑같이 x축과 k축 이렇게로 우리가 만들어줬다. 얘가 문제가 있어요. 꼭지점이 3분의 1, 3분의 2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축 처리하시면 얘 값이 3분의 1인데 x값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 있어. 맞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0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어서 최대값이 있어 없어? 그냥 생각을 짧게 하시고 풀면은 저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어. 최대값 엄청 크다. 끝이야. 근데 얘네가 x, y가 연결돼 있는데 x도 0보다 크거나 같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럼 이때 우리가 y값 대신에 1 빼기 x를 대입하기로 했잖아. 여기에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값 대신에 1 빼기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놔주면 이항하시면 x값은 1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는 범위가 되는 거야. 요것까지 하셔야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요 처리로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저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x값 범위 어떻게 나온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되는 범위가 나온 거야. 따라서 우리가 여기 값이 1 이렇게까지 범위가 요만큼만 우리가 구성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1까지만 된다고. 요거 얘가 제일 핵심 포인트야. 이게 문제가 범위 안 적혀 있는 문제는. 저 범위 찾는 게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왜? x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려면 x값에 제한이 걸려요. 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y는 1 빼기 x고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한 거여서 치환한 값을 대입해 주시면 x값 범위가 끝값이 다시 하나 더 나오는 거야. x는 0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돼 라고 써 있는 거면, 그 다음 혹시 너무 의문이 많아질까봐 그냥 더 쉽게 해보면 얘 중2 때 배우는 1차 함수거든? 이렇게요. 그럼 얘는 y절편값이 값이 1이고요. x절편값이 값이 1이어서 1차 함수 이렇게 돼요. 근데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 있어야 돼. 그 안에 해당되는 범위 요만큼만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x값 x축으로 보시면 0에서부터 1까지만 되는 거야. 범위가. 저렇게 나와진 거야. 문제식은. 근데 저걸로 하시면 2차식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이걸로 보세요. 요 아래 거 내가 처음 해준 걸로. 그런 다음에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3분의 1,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3분의 2니까 오른쪽으로 치중되게 우리가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 라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돼요? 높은 거는 요 자리가 k값이 제일 높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의 몇 대입? 1을 대입해준다. 1 대입해서 k값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 넣어주면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4에다 3 곱하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옆에 플러스 3분의 2가 되니까 다음 값은 값이 2가 된다. 이렇게요. 2. 최대값은 2가 된다. 여기까지가 연유 숙제였고요.
그 다음 50번, 51번 이렇게 관계성 접근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두 개까지만 오늘 할 거고요. 방학 때 주 3일씩 나오느냐고 고생했고 그래도 다른 반들 다 주 2일이었거든. 그래서 그래도 푸는 거 많이 봐서 조금 늘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체크해봤을 때 풀이 방식을 보면은 조금은 늘었거든. 이제 시험 대비 잘 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방법을 그대로 흉내를 계속 내주면 사실 잘 나올 거예요. 네. 자, 50번. 잠깐 딴소리 좀 했고요. 자, 볼게요. x제곱 빼기 2, a 플러스 1x. 그 다음 옆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0.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 요 곱값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써있어.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건데요. 지금 그러면 두 근에 대해서 알파, 베타다 라고 넣어줬어. 근데 알파 빼기 1, 첫 번째 근에 1 뺐고요. 두 번째 근에 1 뺐어. 이 곱값의 최소값을 구할 거래. 그럼 두 근의 관계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과계수밖에 못하는 거야. 근계수로 안 하고 저기에서 우리가 근의 공식 써서 알파, 베타 하고 1 빼고 있으면 난장판식이 돼요. 완전히. 뭔 말인지 알겠어?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도 똑같아. 결론 쪽이 똑같아지니까 답도 똑같이 나와. 근데 계산 자체가 길다는 거야. 효율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요 값은요. 근과계수에 따르면 2a 플러스 1 얘가 되고요. 그 다음 근과계수 곱값은요. a제곱 빼기 a 플러스 4 얘가 되는 거야. 이거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최소값에 대한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래 생각해봐. 우리가 2차 식이 아니게 되면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조차가 없어. 봐봐. x 얘의 최소값 알 수 있어 없어? 얘 알 수가 없어. 얘 실수 전체면은 최소값 마이너스 무한대야. 끝도 없이 간다고. 근데 얘가 실수값 제곱을 하면서 범위가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이 최소란 건, 최대란 건 범위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적인 표현까지는 되셔야 돼요. 2차적 표현이 돼야 돼. 아니면 범위가 있어야 돼. 자, 만약에 x값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x가, 자 봐봐, x 더하기 3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x값이 2보다 크세요 라고 나와 있으면 이때는 1차적인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x 더하기 3은요 그럼 5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중2 때 하는 범위값 표현이야. 근데 그거 이외에 실수값 x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반드시 2차가 표현되셔야지만 반드시 나와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이 표현은 1차식이지. 범위 안 나와 있지. 그래서 2차 표현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2차로 바꿔준다. 2차로 바꿨을 때 a제곱 빼기 a 플러스 4.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주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옆에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때 A에 대한 수의 범위가 실수다 써있지. 그래서 실수값으로 2차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따 기입할 거 말해줄게요. 우리가 실수에 대한 범위야. 실수에 대한 시계값이야. 이런 시계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시계값 범위.
그때 만약에 첫 번째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는 1차 식에 대한 범위는 알 수가 없어.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우리가 무한대까지야. 근데 그 값이 같다가 안 돼. 저 값은 숫자가 아니어서 같다까지 안 돼. 요 범위야. 이렇게 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 없음이야. 극한이라요. 근처라고. 극한.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실수가 일부 범위가 나와 있어. 실수 범위가 있어. 그럼 얘는 1차식 범위 구할 수 있어요. 방금 한 거. x가 몇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일 때 x 플러스 3의 범위는 5보다 크다. 요거는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 밑에서 쓸게요.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2차식의 범위는 우리가 어떤 거? 실수 제곱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를 통해서 범위값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야. 요거 정도는 구분해야 돼. 그래서 1차식으로 박지 않아야 돼.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송탄 작년에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어요. 옆에 있는 도형까지. 그래서 탄탄해야 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식을 2차식 표현을 통해서 2차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빼기 2 플러스 1. 그래서 이 값은 3이다. 이렇게 되겠다. 이 값에 이제 최소값 구하면 되고, 얘는요 완전 제곱식을 표현해줘야 되는 거야. 왜? 실수의 제곱값이 필요하니까 a제곱 빼기 3a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의 제곱이어서 4분의 9가 된다.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분의 9를 계산해주면 4분의 3 되겠다. 4분의 3. 그럼 얘는요 a 빼기 2분의 3의 완전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다. 얘가 되고요. 그때 얘는 최소값이 몇이야?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왜? 실수의 제곱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바로 4분의 3 적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아까 하던 거랑 똑같이 하고 싶으면 K 해가지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실수 전체일 땐 이걸로 끝낼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시험 때 내가 계속 나눠줄 거야, 케이스를. 알겠지? 그래서 몇 개는 좀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외워줘야 돼. 근데 계속 똑같이 풀면 계속 똑같이 맞아.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51번 갈게요. 51번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51번 점 P가 x, y고요. 그때 얘가 A점이 마이너스 3,5고요. B점이 1, 마이너스 3을 이은 선분 AB 위를 움직인대. 선분 AB 위. 그때 우리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이라 써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3,5랑 1, 마이너스 3의 선분 AB 위에 있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얘네가 x, y가 각자 노는 거야? 각자 안 노는 거야? 구분해야 되는데 요 선분 위에 있으니까 선분이란 거는 좌표 평면 위에서 구분 지어주면요. 얘 때문에 어려운 거야. 지금 파란 펜. 마이너스 3,5가 있고요. 하나 이렇게만 찍을게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얘가 있다. 그때 요 선 있죠? 이 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이란 건 반드시 1차 함수식이 작성이 되는 거야. 1차 함수식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x, y 자체가 관계성이 있는 거야. 저 선분 위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 아무데나가 아니라 저 선분 위야. 그러면 이제 1차 함수 식 작성을 해야 되는데 1차 함수에서 자 우리 2차 함수는 실컷 했는데 1차 함수는 문제가 작성하는 식까지는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중2 과정이어서 안다라고 봐. 보통. 그래서 1차 함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뭐가 중요하게? 1차 함수 1차? x, y가 1차 관계인데 2차 함수에서 꼭지점하고 축 중요했죠?
그것처럼 1차 함수의 특징점이 기울기예요. 기울기.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중요해. 그래서 1차 함수 식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울기란 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 x값이 얼마나 늘었을 때 y값이 얼마나 느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얘는 줄었는데요. 그럼 덧셈하고 괄호 치고 계산할 거야. 자, 그래서 x값이 얼마나 늘었어요? 4만큼 늘었죠? 4만큼 늘었어. y값은요? 얼만큼 늘었어? 마이너스 8만큼 늘어서 마이너스 8이요. 이렇게. 그럼 저게 기울기인 거야. x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쓸게요. 기울기. 기울기식은 x값의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고이 거구나. 자,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이렇게요. 지금은 글씨로 써야 돼. x값이 얼마나 변했어? x값이 4만큼 늘어났어요. 4만큼 늘어났어. 그때 y값이 몇만큼? 마이너스 8만큼 변했어. 이렇게요. 그럼 이 값은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이거 하면서 1차 함수 정확히 알면 돼. 식만 작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2학기 때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인데 이렇게만 쓰는 거 맞아 아니야? 기울기 마이너스 2까지 찾은 거야. 저 자리가 기울기잖아. 그럼 뒤에 뭐 해야 돼? y절편이 몇인지 모르니까 y절편 b라고 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점 지나는지 하나 마음대로 골라서 대입 걸어서 기압 미정계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1,-3을 대입한다. 이 자리가 마이너스 3,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니까 2안 걸어주면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제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2x 옆에 마이너스 1이 된다. 요 식이 된다. 식 완성. 됐죠? 여기까지가 시작점이야 지금. 그래서 좀 어려워 다른 거보다. 자, 그랬을 때 얘를 표현했을 때도 너네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있거든? 이게 1차 함수는 원래 직선인데 선분이라 해준 거야. 1차 함수는 원래는요 좌표 평면 위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선분이란 건 요만큼만 뚝 잘라온 거잖아. 이걸 선분이에요. 선분은 양 끝이 있는 거야. 직선은 끝이 없이 쭉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분이다 보니까 범위란 게 존재하는 거야. 범위가 선분이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x값 범위에 우리가 x값의 범위를 조사하면 요 선분 끝에 x좌표값 마이너스 3, 선분 끝에 x좌표값 1.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가 x값의 범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x값 범위를 내가 조사했고요. 그래서 저 범위에 맞춰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돌려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y값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식이 x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 맞지? 왜? 범위가 x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작성할 거란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y 범위 찾아놔야 돼. y 범위 찾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y로 식 써야지. 범위 찾아놓은 거에 맞는 문자로 우리가 식을 작성한다. 그거야. 그래서 이제 y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자, 앞에 마이너스 2x 제곱 적고요. 옆에 y에다가 마이너스 2x 빼기 1까지 적고 요거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데, 너네 이거 완전 제곱할 때 아직도 저 마이너스 껴서 하면 안 돼. 아까 절대값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얘를 반드시 플러스로 바꿔요. 그래야지 쉬워져. 쉽게 연산해야 돼, 반드시. 자, 그럼 앞에 마이너스 2x제곱, 얘는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다.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계산하시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다. 얘가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범위 있을 때 얘 왼쪽처럼 처리 안 된다고. 범위 있을 때는 실수값을 제곱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좌변에 k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 얘를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옆에 플러스 1 적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밖으로 연산 빠져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2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빼기 1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x축과 k축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 개형이며 얘가 축이 x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축이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럼 요 꼭지점 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것까지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때 x값 범위가 뭐라 써있어?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써있어.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요만큼 범위만 우리가 정의된다.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만 된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 이대로 넣는 거야. 맞지? 그럼 최소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다. 요 k값. y좌표 대신에 k좌표야 지금. 우리 그 다음 여기 k값 제일 큰 건요. f-3 값이 최대값.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 넣으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8, 마이너스 1, 7 된다. 얘가 7.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k값이 7 사이까지다. 이렇게요.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1과 7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요. 할 수 있겠어? 얘들아, 이거 숙제 그래가지고 숙제 이걸로 하자. 내가 오늘 이거 풀어준 것들 있지? 이거 목요일까지 오답 노트만 할 거야. 오답 노트만. 노트에다 꼭 해와. 종이에다 하지 말고 노트에다가 꼭 해와. 예서야 해줄 거지? 노트 해주세요. 세별아 해줘야 돼. 노트에 이것만. 이거랑 그 다음 아까 2차 방정식 있지? 거기부터 2차 함수까지만. 그러고 내일 학교 잘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 시험지 줄게요. 그것만 풀고 귀가하자.